안녕하세요. 수학의 기적 수학강사 김원입니다. 오늘은 홍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풀이 5문항을 할 거고요. 풀이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번 시험 총평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는 14번, 16번, 17번, 18번, 논술형 2번 이렇게 5문항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번 시험 난이도는 지난번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일단 13번 문항까지는 학교 프린트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풀만 했는데, 13번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대환장 파티로 난이도가 조금 뛰었어요. 특히나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같은 경우가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친구들도 틀린 문제가 많았을 거고, 특히나 여기 지금 준비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낚시가 여러분들을 낚는 경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친구들이 고득점 받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2점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이번 시험은 1컷이 80 초반, 극초반이나 70 후반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4번입니다. 두 집합 A, B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합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얘가 되게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집합 A의 원소, B 원소를 그래프로 그릴 거고, 먼저 집합 A 원소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집합 A는 절대값 Y는 엑마 1분의 엑마 2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가 Y의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일단 절대값을 떼놓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절대값을 뗐더니 유리함수의 x점근선이 1인 거고 y점근선도 1이죠. 그런 다음 기울기가 음수시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y의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y가 양수인, 그러니까 x축 위의 그래프만 살려두시고 요 살려둔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접어서 그래프를 그린 게 y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의 개형이야.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x축으로 접으면 요렇게 x축 대칭이 돼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 그래프가 y의 절대값은 엑마 1분의 엑마 2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얘하고 집합 B의 원소, 그러니까 y는 a로 묶으시면 엑마 1이라는 1차 함수 1,0을 지나는 직선이 요 a랑 몇 번 만나고 싶다고 했냐면 2번 만나고 싶대요. 그럼 그려질 수 있는 개형이 요것밖에 없지. 1,0을 지나면서 요 유리함수의 요 부분이랑 접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지금 절대값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x축 대칭되는 직선이 요 부분에 접하는 거, 요 2개의 개형인 거야. 그럼 a 값은 몇 개? 2개.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거 하나만 구하신 다음에 얘랑 얘는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니까 부호 반대인 두 곱셈으로 모든 a의 곱을 구할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럼 먼저 요 함수식이랑,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 y는 엑마 1분의 엑마 2랑 y는 a의 x 빼기 1, 1,0을 지나는 직선이 접하는 거니까 둘을 같다고 두고 푸시면 분모의 엑마 1이 넘어가면서 x 빼기 2가 a의 엑마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전개해서 모두 우변으로 넘기시면 우변이 ax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1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부분은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찾는 건 직선과 유리함수가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게 하는 a를 찾는 거고, 전개하시면 4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에다가
마사 a제곱 빼기 8a가 0일 때를 찾으니까 4a제곱 4a제곱 날라가고 1마 4a가 0이 되게 하는 a는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 접하게 하는 요직선의 기울기 a 값이 4분의 1인 거고, 당연히 요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라고. 따라서 모든 a 값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거고, 정답이 1번에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먼저 14번이셨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6번. 자, 문제 좀 읽겠습니다. 집합 x는 원소 1, 2, 3, 4, 5, 6을 갖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 번째 조건 가. f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조건 나. 요거 좀 중요하지. 조건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합성을 3번 해서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합성을 3번 해서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대. 요게 뭔 말이냐? 우리가 함수의 대응을 그리는데 3번 합성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함수는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는데,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일자로 가는 애들로 함수를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3번 합성해서 1을 대입해도 3번 합성해서 2를 대입해도 그대로 1, 2가 나와.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일자로 가는 거 말고 1이 다른 두 놈이랑 서로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그래프를 그리면, 대응을 그리면 얘는 3번 합성해서 1 대입한 게 정확하게 1이 나와요. 3번 합성해서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는 일자로 가는 거, 세 놈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요 2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좀 경우를 말씀드리면, 1하고 2개를 가지고, 다른 2개를 가지고 3번 합성해서 그대로 나오게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드는 경우는 1이 A로 가는 거, 1이 B로 가는 거 2가지밖에 없어. 왜 그런 거냐면 1이 B로 갈 때는 3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니까 B가 A로 가야 되고 A가 1로 가야 돼. 그러니까 1이 A로 갈 때는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고요. 1이 B로 갈 때는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그럼 3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순서쌍을 정하시면 얘로 만들어지는 게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좀 아신 다음, 그때 1은 일자로 갈 수도 있고 2도 일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는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 개수가 총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1, 2가 모두 일자로 갈 때, 아니면 한 놈은 일자로 가고 한 놈은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둘 다 꼬리에 꼬리를 물 때로 3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1, 2 모두 일자로 갈 때 대응을 그려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f 함수가 있는데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1은 1로 2는 2로 가는데 나머지 4명이 1대1 대응만 만들면 되니까 가지수는 4팩입니다. 첫 번째는 24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당연한 거지? 자, 두 번째. 이번에 1은 일자로 그대로 가는데 2가 꼬리에 꼬리를 물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좀 잘해보시면 1이 일자로 가고 2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2가 일자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얘네 둘은 가지수가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먼저 1이 일자로 가고 2가 꼬리에 꼬리를 물 거니까 얘도 대응을 좀 그려보시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F를 그릴 건데 1은 1로 가고 2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싶으니까 2랑 같이 꼬리를 물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아닌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 4C2.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3이랑 4를 뽑았어. 그러니까 2, 3, 4가 꼬리에 꼬리를 물 거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
두 개라고 미리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2, 3, 4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남은 5, 6으로 1대1 함수를 만들면 두 개야. 그러니까 얘는 4, 6에 얼마야? 24가지인데 여기에 1, 2가 이렇게 가는 것도 얘랑 가지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한 놈은 일자로 한 놈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케이스는 48가지야. 되실까? 라스트 세 번째, 1, 2 모두 세 놈이 꼬리에 꼬리를 물 건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 2가 서로 같이 꼬리를 무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셋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2가 따로따로 세 개, 세 개를 만들어서 나누는 경우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1하고 2가 서로 관련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 거야. 관련이 없어. 1은 1대로 3개랑 짝 지을 거고 2는 2대로 또 3놈이랑 짝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1은 2 제외하고 2놈이랑 꼬리에 꼬리를 물 거야. 그럼 2가 아닌 남아있는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겠어? 당연히 2개를 뽑아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3, 4를 뽑았다고 하면 1, 3, 4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케이스는 총 2개. 그럼 2는 남아있는 5, 6이랑 꼬리에 꼬리를 물 건데 만들 수 있는 건 2개. 먼저 첫 번째로 1, 2가 서로 상관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6, 4, 24가지. 근데 뭐도 가능하냐면 1, 2가 서로 맞물려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2가 같이 서로 3개끼리 꼬리를 따라갈 거고요. 그럼 이제 3개를 한 짝으로 지어야 되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지. 4C1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3을 뽑았어. 그럼 1, 2, 3, 1, 2, 3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 거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개수는 2개라 그랬고, 그럼 남은 4, 5, 6은 그냥 1대1 함수만 만드시면 되니까 3팩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가지수가 4, 2, 8에 6을 곱하면 48가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한 72가지가 1, 2가 모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지수다. 그럼 내가 찾는 전체 가지수는 24에 48에 72가지를 더하시면 총 144가지. 정답이 2번하고 나와요. 아마 시험 시간 내에 이렇게 세밀한 분류하기는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꼭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번 시험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빌런 문제입니다. 빌런 문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17번을 3번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친구들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 아,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인데 0,0도 지나야 되니까 기억 디귿 고르고 넘어가서 정답을 3번 골랐겠지?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아니라 1번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놀랐을 거야. 그럼 선생님, 왜 3번이 아니죠? 자, 잘 들어야 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원점 대칭이 맞아. 이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는 원점 대칭인데 그럼 반대로 역을 물어볼 거야. 원점 대칭이면 얘를 만족시켜? 그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얘를 만족시키면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이라고 이걸 다 만족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정답이 원점 대칭 중에 고르는 거긴 한데 원점 대칭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게 누군지 찾는 거라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점 대칭 함수 중에 요 조건을 A 조건이라고 이름 지어볼까? 당연히 A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가 있을 거고 만족시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원점 대칭 들고 가다가 야, 원점 대칭이면 전부 다 A 조건 만족시켜 이러면 돼?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A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점 대칭인데 디귿은 A 조건, 저 조건을 만족시키질 않아요.
오케이? 일단 이게 결론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고민이 뭐냐면 얘가 왜 원점 대칭일 거고 0,0을 지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짝 스킵할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얘를 만족시키는 원점 대칭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기억의 fx는 3x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먼저 fa 더하기 b는 x에 fb가 들어가니까 3의 fb. 그 다음 f의 m아 b는 3의 m아 b가 되겠지. 얘가 fa의 제곱, 그러니까 3의 1을 제곱한 거랑 3b를 제곱해서 뺀 거랑 크거나 같은 관계가 저렇게 맞는지 보라는 거야. 얘가 얘보다 같거나 작은지 봐서 맞으면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전개를 하시면 좌변이 9a제곱 빼기 b제곱인데 우변은 9a제곱 빼기 9b제곱이니까 좌우변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똑같으면 당연히 같거나 작은 게 맞는 말이 되겠죠. 일단 기억은 맞는 복이야. 그리고 니은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원점 대칭이 아니면 택도 없다고 지우시면 되고 문제의 디귿. 아, 선생님, 그럼 디귿이 쟤를 만족시키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죠? 자, 이 명제가 틀린 명제인지 보는 가장 좋은 건 뭘 드는 거지? 당연히 발레를 드는 거지. 자, 발레. 간단하게 A에다가 1, B에다가 마이 정도를 대입해 볼게요. 그래 놓고 저식을 한번 다시 써보시면 A에 1, B에 마이가 들어가니까 F 말 곱하기 A 빼기 B는 F3인데 얘가 F1의 제곱에서 F 마이의 제곱을 뺀 거랑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야. 그럼 디귿에서 F 마일은 마일이 0보다 작으니까 밑에 들어가거든? 그럼 제곱하면 얘가 1이야. 그 다음 F3은 3이 0보다 크니까 위에 들어가고 3제곱의 부호를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9야. 자, 우변. F1의 제곱을 구할 건데 먼저 F1을 구하시면 F1이 1이 양수니까 위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제곱. 자, 빼기. F-2는 마이가 0보다 작으니까 밑에 들어가고 제곱하시면 4인데 그거의 제곱이야. 그럼 좌변은 계산하시면 마구고 우변은 계산하시면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잖아. 마 15가 마구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원점 대칭이긴 하지만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원점 대칭인 거야.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얘 때문에 눈물 흘리는 학생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공부하시는 데 쓰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문제 좀 읽을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킨대요. 자, 먼저 조건 가. 마이부터 0 사이에서 fx는 이런 무리함수가 그려져요. 그리고 조건 나. 모든 x에 대해서 fx랑 x에 2를 더한 거. 그러니까 x값이 2가 커지더라도 계속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니까 얘는 x의 구간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2인 범위가 계속 연장해서 그려진다는 거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기가 2인 함수라는 건데 그건 고1 땐 안 나오고 고2 수학원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주기라는 말을 안 하고 x가 2가 커질 때마다 함수가 계속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칸마다 똑같은 함수가 그려진다고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아시면서 fx를 그려보시면 x축 이렇게 길게 그릴 거고요. y축은 요만큼만 그릴게요. 근데 먼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 무리함수가 얘는 시작점이 0,2고 방향이 왼쪽 아래로 가는데 왼쪽 아래로 이게 마이 대입하면 절묘하게 0이야. 근데 마이는 포함을 안 하니까 여기서 빵꾸가 뚫리겠지. 그럼 이 왼쪽으로도 이 두 칸마다 똑같은 개형이 계속 그려져. 이런 식으로. 안 그릴게요. 근데 여기는.
그럼 오른쪽으로도 두 칸마다 똑같은 개형이 그려져. 그러니까 0,2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2,2고 요렇게 저 무리함수의 개형이 그대로 그려져.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도 그려져. 두 칸마다. 그럼 4,2가 시작점인 것처럼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가 그려지고 요게 당분간 계속 그려지는 건데 이게 fx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그려지는 y는 fx 얘하고 요 유리함수가 몇 번 만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결론은 단순하다. 이 fx는 치역, 그러니까 y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지? 당연히 2부터 0 사이지.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가 fx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y값이 2하고 0 사이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 유리함수가 언제 y값이 2가 되고 언제 y값이 0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 계산하셔서 연결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산하면서 볼게요. 먼저 저 유리함수의 y값이 2일 때 분모가 넘어가시면 4x 더하기 14가 6x 빼기 6이니까 4x 넘어가면 2x가 10일 때죠. 20일 때죠. 그럼 먼저 이 유리함수는 x가 10일 때 y가 2니까 10,2를 지나요. 그 다음 y가 0일 때 x값을 구하시면 사실 쓸 것도 없지만 1,0 지나는 거죠. 그럼 이 유리함수는 10,2랑 1,0을 지나니까 여기는 1,0 그리고 10,2를 지난다고 그리려면 이 fx를 두 칸씩 좀 더 그려야겠죠. 조금 더. 여기 8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두 칸을 한 번만 더 그리면 요쯤이 이제 12이신 거고 요렇게 계속 그래프가 좌우로 그려지는데 요 유리함수는 10,2 요 점을 지나고 1,0 여기를 지나.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막 그려도 되나요? 조금 디테일을 살리시면 이 유리함수의 y점 근선이 3입니다. x점 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신경 끄시고요.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가서 쭉 올라가서 10,2까지 간 다음 그 위로 계속 올라가서 3에 닿지 않고 올라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는 교점이 여기만 있는 거고 그 개수만 세시면 총 몇 개냐? 4개라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fx는 치역이 0과 2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치역이 0과 2뿐인 이런 fx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y가 2일 때, y가 0일 때가 언제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이었고 이제 논술형에서 마지막 한 문제를 볼 건데 사실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유리함수 기출문제에서 너무 유명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로 풀게요. 알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본인이 아시는 거다고 하시면 꼭 풀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뭐 모든 기출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아 이거 아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혹은 뭐 실수했어 정도로 자기 위안하면서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자 먼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 fx하고 그 다음 x가 8보다 왼쪽 작을 때 적은 정의된 gx가 있대요. 그때 4보다 작은 실수 t가 있는데 t가 x가 t 이상 t 플 4 사이에서 그러니까 x가 t 이상 t 플 4 사이 x가 요 t부터 4칸 사이에서 f합성 gx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그 최소가 ht래.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건 f합성 gx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걸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f합성 gx가 나는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4 사이에서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f라는 함수 안에 정의역이 있는데 그 정의역이 몇과 몇 사이에서 내가 최소를 찾는 건지 생각을 다시 할 거야. 좀 더 쉽게 가시면 저기 있는 gx라고 하는 걸 내가 치환을 k 정도로 할 거고, 그럼 gx는 사실 유리함수여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8이 점근선이잖아요. 그리고 y 점근선이 있는데 얘가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게 y는 gx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x가 t부터 t 더하기 4 사이에서는 이 gx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얘를 k라고 치환을 할 거니까 k의 범위가 gt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고 gt 더하기 4보다는 같거나 작아져요. 되실까? 그러니까 내가 이 gx를 k라고 치환을 하면 y는 fk의 최소를 찾고 있는 건데 그 치환한 k의 범위가 gt 이상 gt 풀4 이하가 되시는 거야. 될까? 이게 너무 뭐 약간 힘드시면 그냥 얘가 좀 작은 숫자고 얘가 좀 큰 숫자인데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사이에서 f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소를 찾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럼 그게 뭘 하는 거죠? 잘 봐야 돼. fx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야. 근데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정의역, 지금은 k지만 얘를 x처럼 생각하시면 정의역 x의 범위가 gt부터 gt 더하기 4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쯤이 gt부터, 만약에 요쯤이 gt 더하기 4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사이에서 최소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벌써 이거는 공부했던 거죠. 만약에 요 범위가 축보다, 2차 함수의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인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gt부터 gt 더하기 4 사이가 축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t값이 커져서, t값이 커지면 얘네들이 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데 충분히 커져서 축을 포함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요 f라는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당연히 t가 더 커지면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축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때는 당연히 구간의 시작인 gt를 f에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제의 ht라는 최소값인데 잘 봐야 돼. 먼저 t가 0보다 작으면 최소값이 f 안에 얘를 넣은 거 gt 풀 4가 대입됐을 때가 최소래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냐면 이때인 거야. 아, t가 0보다 작을 때가 요때구나. 얘가 f 함수인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최소, x자리에 얘를 대입한 요게 최소값이고 요 값이 f 안에 gt 풀 4를 대입한 거니까 최소값이 얘가 나오는 게 t가 0보다 작은 거구나.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t가 0을 넘어가면 최소값이 8로 고정이 돼요. 이런 거 아니겠어, 당연히? 2차 함수가 요 최소값이 8이기 때문에 t가 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4까지, 이게 끝으로 왜 갈 수 없는지는 그냥 천천히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t가 0 이상 4 미만이 되면 이 gt부터 gt 풀 4 사이에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적혀 있는 거구나. 일단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는 8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t가 0일 때 기준으로 축을 포함하는지 포함 안 하는지가 나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딱 t가 0일 때가 언제겠어? 요 gt부터 gt 풀 4가 요렇게 축의 끝에 오는 순간, 그러니까 gt 풀 4가 축이 되는 순간이 t가 0일 때야. 그러니까 결론, t에 0을 대입한 g4가
2차 함수 f의 축이구나. 그럼 G4는 gx에 x에 4를 대입하시면 마사분의 마이너스 10인데 요게 f의 축의 방정식이구나. 요게 축이구나. 따라서 fx는 2차 계수는 모르지만 축이 3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8이 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미지수 a만 구하면 되죠? 그때 뭐래요? h 마사가 9가 나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h 마4는 t자리에 마사를 넣을 거잖아? 그럼 마사가 당연히 요 0보단 작으니까 위에다 마사를 대입하시면 되고 fg0이네요. 맞죠? 그럼 g0은 gx에 x에 0을 대입하시면 2분의 5네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f2분의 5가 얼마가 나오신대? 9가 나오신대. 그럼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a 플러스 8하고 나오는데 얘가 9라는 거거든. 따라서 a 값이 4하고 나와요. 결론. 그럼 지금 제가 이거를 소괄호 1번 점근성 구하는 걸로 띄워놨지만 그 다음 2번 문제가 얘를 만족시키는 fx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럼 fx는 2차 계수 a가 4면서 꼭지점이 3,8인 2차 함수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고 전개까지 하셨다고 치시면 4x제곱 빼기 24x에 94, 36에 8을 더하니까 플러스 44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문항 풀이를 했고요. 마지막 문항까지 정말 풀이도 버겁고 계산도 어렵고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이번 시험 보시고 좀 좌절하실 친구가 많으실 텐데 아직 시험 기간 중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험이시니까 힘내시고 남은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